오늘도 텐스업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제가 그 상세 페이지 벤치마킹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이제 전공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상세 페이지를 난 잘 만들고 싶은데 잘 만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포토샵이 아니고 미리 캠퍼스를 활용해서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볼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필요하니까 저희가 이걸 한번 볼 건데요. 핀터레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미지를 공유하는 어떤 사이트고, 그 다음에 모바일 기반이긴 하거든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검색을 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따라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들을 제가 선별해서 그 중에서 같이 미리 캠퍼스에서 완성해 보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소스를 원하신 분들은 핀터레스트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검색하고 밑으로 쭉쭉 내려오셔가지고 저희가 할 거는 요겁니다. 들어가 볼게요. 저장하는 방법은 요거 이미지 다운로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우클릭해서 저장해 주시고요. 이 이미지하고 똑같이 해 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이런 오브젝트나 레이아웃은 그대로 저희가 뺏길 거고, 그 다음에 안쪽에 제품 사진 이런 거는 본인이 있다는 가정하에 작업하는 방식으로 해 볼게요. 미리 캠퍼스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웹상에서 활동을 하려면 항상 로그인이 필요하시고요. 로그인하고 바로 시작하기 눌러 볼게요. 인터페이스는요, 위쪽에 뭔가 설정에 대한 것들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아이콘하고 이제 타이틀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그거에 관련된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여기 중간에 위치하고, 이쪽은 이제 작업 공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요 흰색이 내가 용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치북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설정을 한번 볼게요. 설정 누르시면은 다크 모드가 있습니다. 어둡게 해서 보실 경우. 그 다음에 이거는 포토샵에서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저희가 레이어가 있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으니까 레이어는 ON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가 생기고요. 눈금자는 내가 만약 표시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단위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이것도 보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가이드 선이 있는데 제가 지금 파란 선이 보이잖아요. 이게 하늘색 선이 이게 가이드 선인데 이걸 만약에 없애면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일단은 보이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당기시면은 없어지는 겁니다. 바깥쪽으로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에디터 환경 한번 볼게요. 스냅 가이드는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할 경우에 어디 붙이거나 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약간 붙는 느낌이 나는 게 스냅 가이드라서 이거 스냅 가이드 설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편집 영역만 보기 요건 뭐냐면 내가 얘를 만약에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근데 요만큼 걸쳤는데 지금은 이걸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하면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거든요. 저희는 이 옆에다가 이미지를 가져다 놓고 여기다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건 오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소 사이즈 입력은 뭐냐면요. 얘를 두 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로 사이즈, 세로 크기, 그 다음에 회전 이런 거를 입력할 수 있어요. 이걸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이거 입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더 편하겠죠. 그렇게 해서 빠른 편집 도구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가지만 ON으로 해서 작업을 시작할게요. 그럼 사이즈를 먼저 저희가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원래 원본 한번 볼게요. 얘를 한번 사이즈를 한번 보면은 564에 1408이에요. 그래서
564는 너무 작습니다. 저희가 상세 페이지는 1000에서 한 120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이즈를 1000에 1408로 한번 정해 볼게요. 이거 옮겨 놓고 사이즈는요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08 이렇게 적용하기 누르면 이게 넓어집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내 드라이브는 지금 현재 본인이 뭐 폴더를 만들거나 뭐 위치를 정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름을 적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베이직 상세 페이지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저장하셔도 되는데 이걸 자동 저장해 놓으면 훨씬 편하니까 여기 설정해 보시면 여기 자동 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ON으로 해주셔야지 저희가 일일이 저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지 업로드 할게요. 이미지 업로드는 여기 네 번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 눌러서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는 선택해 줍니다. 보통은 컨트롤 눌러주시면은 요거를 다중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열기 해봅니다. 완성본을 보면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얘를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중앙에 오거든요. 일단 사이즈 좀 맞추셔야 되는데 요거 조금 마이너스 한번 해보고 요거 여기 모서리 맞추기 스냅이 요게 지금 핑크색 나오는 게 스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쭉 늘려 볼게요. 사실은 제가 사이즈를 이렇게 1408로 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가 잘립니다. 그래서 원래 얘 사이즈를 한번 보면 지금 2521이 돼야 되거든요. 252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율을 같이 해서 이미지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용지 사이즈가 늘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2521로 바꿀게요. 2521 이렇게 적용하기 해서 비율이 같게끔 이렇게 딱 맞게끔 작업을 할게요. 얘는요 보통은 상세에는 페이지가 추가돼서 여러 장이 돼야 되지만 요거는 요거 한 장짜리로 작업하는 걸로 한번 볼게요. 일단 옆에 보면서 작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옮길게요. 여러분 이렇게 바깥쪽 완전 나가시면 얘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조금 걸치셔야 돼요. 요만큼. 그래서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나중에는 얘를 없애도록 할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예 없어졌는데 그거는 그래서 약간 걸치도록 해서 놔주시고요.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저희는 이미지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어떻게 내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사실 조금 더 크게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지만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에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한 35 정도? 이렇게 요 정도로 보면서 할게요. 그러면 베이스 먼저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배경에 뭔가 이미지가 있고 약간 이제 검은색이 많이 들어간 것이 보입니다. 저는 요 이미지 준비했고요. 얘를 한번 클릭하면 보통 이렇게 중앙에 위치하거든요. 그럼 여기 위쪽에 당기셔가지고 지금 핑크색 보이시죠? 요게 이제 스냅입니다. 그 다음에 늘려주시는데 이렇게 늘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미지가 왜곡이 되기 때문에 항상 여기 대각선 방향에서 늘려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원래 수치를 주셔도 되겠지만 저희는 그냥 보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이는 부분을 본인이 이게 용지니까요. 보이는 부분 어느 만큼 보일지에 따라서 이거 위치를 선정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꽃이 많이 보이고 싶어서 이쪽으로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여기서 만약에 편집 영역만 보면 이건 안 보이게 됩니다. 저장할 때는 없어지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필터 효과라고 해서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니면은 색상을 채워주거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색상을 검은색으로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강도가 있어요. 강도를 조절해서 약간 다크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중간에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텍스트 넣도록 할 건데요. 이걸 만들려고 하니 여기 있는 샘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기가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용지를 잠깐 늘렸다가 저희가 가져올게요. 그래서 여기를 20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적용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여기에 가져가도 얘가 숨겨지지 않으니까 이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에는 도형이고요. 그 다음 위쪽에는 프레임이거든요. 이거는 요소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도형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이드를 좀 꺼낼 거라서 위쪽에서 뭔가 이렇게 꺼내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원형을 하나 선택하고 여기다가 사이즈 줄일게요. 그 다음에 이거 얇게 해보고 로테이션 시켜볼게요. 사이즈가 딱 맞지 않아도 그냥 비슷하게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요거 요쪽에다 갖다 놓을게요. 됐고, 그 다음에 프레임은 보시면 프레임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일단은 원형을 선택해 주셔야 되죠. 원형. 얘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일단 정해줘야죠. 이렇게 해서 정하시고요. 돌려주고요. 됐어요. 위에 놔두세요. 네, 됐어요. 이렇게 하고 사진을 가져오시면 되거든요. 업로드. 그래서 일단 사진은 얘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을 거예요. 이렇게 됐죠? 지금 아래쪽에 도형에다가 저희가 색깔 조금 바꿔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박스를 이 도형을 클릭하면 지금 이렇게 색상을 넣거나 아니면 불투명도 이런 거 넣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색깔이 있으면 넣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뭐 팔레트 가셔도 되고 아니면 스포이드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찍어주면 되는데 지금 요 이미지에는 이 색깔이 다소 조금 얘가 왜 이 색깔을 썼냐면 지금 보시면은 파운데이션 안에 이 원래 제품 색깔이 이 색깔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색깔 쓰실 때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에 있는 색깔을 써주시면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색깔 쓸까 싶어요. 그래서 스포이드를 여기를 찍을 거예요. 그러면 동색 계열로 같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위쪽에 뭐 텍스트 요소하고 이런 걸 좀 넣어 볼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먼저 한번 넣어 볼까요? 사실은 동그라미가 끊어진 동그라미지만 저희는 그냥 원형을 하나 넣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런 거 넣으실 때 이런 거 하나 들어가면 훨씬 더 이미지가 풍성해 보이고요. 멋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소 가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 가시고요. 동그라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쭉쭉쭉쭉쭉 정해주시고요. 똑같지 않아도 비슷하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면색이 없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요 바깥쪽 한번 클릭하고 얘를 다시 클릭하면 이 설정이 나오니까요. 색상 없으셔야 되겠지. 넌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곽선 표시해야 되겠죠. 외곽선은 흰색. 이렇게. 그 다음에 굵기 정해야 되는데 보통 1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 얇거든요. 그래서 한 2 정도 해주시는 거 괜찮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진한 것보다는 약간은 얘가 불투명도가 들어가는 게 조금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불투명도를 이렇게 줄게요. 한 30 정도?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위치를 여기다 하나 놓고요. 그렇죠?
복사하시는데 플러스 하시면 얘가 이렇게 복사가 돼요. 복제가 돼요. 또는 Alt 눌러주시고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위치를 여기다 하나 잡아볼게요. 됐고요. 선 넣을게요. 선 클릭하시고 요거 클릭하시면 뭐 선 하나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바깥쪽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얘 클릭하면 색상 흰색 주시고요. 굵기는 짱짱 한 3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또 너무 얇으면 라인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유의하시고요. 여기 한번 위치 한번 잡아보시고 이럴 때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거든요. Shift 눌러주시면은 이게 직선으로 가집니다. 텍스트를 넣을게요. 텍스트 클릭하시고 여기서 본문 텍스트 일단 클릭해서 영문을 적어줄게요. 그리고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고 일단 위치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 다음에 사이즈를 정해볼게요. 폰트가 좀 굵어요. 그래서 폰트 조금 얇은 걸로 저는 노트산스 지금 쓰고 있는데요. 여기 그리고 여기서 제공해주는 폰트는 라이센스가 그냥 쓰셔도 되는 폰트다 이렇게 보시고요. 폰트를 딱 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시고 자간이나 행간 이런 거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글자 조정 가면 그래서 자간 조절 박스는 키우셔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한 15 정도로 해볼게요. 여기 됐으면은 여기다 옮겨 놓고요. 미세하게 움직이실 때는 자판에 보시면 화살표로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글씨가 들어가는 거는 크기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플러스 해 주시거나 이렇게 그래서 글씨만 바꿔 주시거나 아니면은 Alt 눌러주고 복사하셔도 돼요. 폰트 위치 정해 주시고요. 이것도 플러스 해서 옆에 글씨 넣으실 때는 이렇게 라인이 딱 맞아지는 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중간하게 있지 말고 라인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서브 카피 같은 경우에는 얘를 그냥 복사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Alt 눌러주고 복사해서 왼쪽으로 붙여야 되니까 여기서 왼쪽 정렬 해주고요. 두 번 클릭해서 이렇게 바꿔보고요. 여기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에어랩이라는 요 영문 넣어볼게요. 일단은 저는 폰트를 있는 폰트를 항상 복사하거든요. 그래서 Alt 눌러주고 복사해가지고 그래서 폰트 좀 굵은 채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볼게요. 그 다음에 크기를 조금 맞춰보기 위해서 이거를 일단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시면은 글자 조정에 장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줄이시고 글자를 한번 덮어볼까요? 위쪽에 조금 장평 조금 더 줘야 되겠다. 이 정도
이렇게 해주고, 요거를 그대로 저는 복사해서 박스 좀 키워놓고 R, 얘는요 라인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글자색 없고요. 그 다음에 외곽선 흰색 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얇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 3 정도 할까? 네, 3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일단 자간이 좁아져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사이즈는 거의 된 것 같은데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네 두 개를요 묶어버리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지금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같이 선택해서 묶어버려요. 그 얘기는 컨트롤 G 해버리시면 돼요. 그룹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하나로 묶입니다. 그러면 같이 가거든요. 이렇게 아래쪽에도 이 글씨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좀 줄인 다음에 일단은 베이스를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면 요소에서 도형에서 사각형 하고 이렇게 해서 사이즈 정해갖고 백그라운드 깝니다. 똑같이 깔게요. 그 다음에 색깔 요거 한번 클릭하고 색상 스포이드 찍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요 밑으로 가야 되거든요. 도형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요. 됐죠. 이렇게. 얘를 복사해 갈게요. 저는 알트 누르고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요거 2번 클릭해서 일단 글자색 없고요. 그 다음에 외곽선 주고 외곽선 두께 3 주고 그리고 요거를 90도 돌려주고 됐어요. 그 다음에 위치 잡아주는데 한번 볼게요. 이 정도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 알트 눌러주고 또 복사해주고 로테이션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오브젝트를 다 넣을 건데요. 지금 방금 전에 텍스트 복사했잖아요. 근데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배경하고 어울리게끔 약간 불투명도를 주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2개 선택해서 여기서 불투명도를 한 70 줘볼게요. 이렇게 낮춰주는 게 훨씬 더 세련돼 보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오브젝트 넣을게요. 그러면 하나는 도형이고 하나는 더 프레임이네요. 그러면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볼까요? 가이드 이렇게 꺼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프레임 선택하고 여기서 사이즈 이렇게 해서 옆에 갖다 놓고요. 사진 바로 넣을게요. 업로드 가서 여기서 요거를 넣어줄게요. 됐고요. 그 다음에 요소 가서 이번엔 도형 동그라미 사이즈 줄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는데 요거 위치 아래쪽으로 해주시고요. 이거 색깔을 위에하고 동일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 그래서 요거 클릭하고 스포이드 찍어줍니다. 아마 색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여기 한번 초이스 된 거는 여기 있거든요. 선택해주면 돼요. 같은 동색 계열로 해주시는 게 항상 좋다고.
보통 폰트는 그냥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둥글러진 어떤 폰트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글씨를 적어 볼게요. 이렇게 해주고요. 글씨 색깔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이게 아래쪽에 오게 되면 곡선이 있어요. 곡선. 지금 요거가 그냥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안쪽 쓰기 이렇게 바꿔주시고 사이즈만 변경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폰트의 굵기는 그냥 가독할게요. 중간에 이 라인은 위에 거 그냥 복사하세요. Alt 눌러주고 저는 쭉 복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색깔만 변경해주고요. 이렇게 굵기 조금 더 줘야 되겠죠. 중간에 사진 영역은 요거는 또 요소로 간 다음에 프레임 그래서 프레임을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 사이즈 정할게요. 놓고 사진 넣어줄게요. 업로드 가서 요거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리고 보통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이나 아니면은 특정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좀 검은색을 조금 깔아서 볼트명도를 좀 주고 하면은 훨씬 더 글씨도 잘 보이고 이 이미지도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소에 가서 도형 가서 사각형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사이즈 맞춰주고 위치 잡고 이거 색깔은 검은색 볼트명도 짱짱짱짱 줍니다. 이렇게 나머지 텍스트 다 넣고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카피를 쓸 경우에도 잘 보세요. 여기는 얇은 걸 썼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굵은 볼트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일되게 글씨를 쓸 경우에는 얘가 강약이 없기 때문에 더 포인트 되는 요소를 못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할 때는 항상 강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좀 굵게 하고 어떤 건 좀 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선이 훨씬 더 그 포인트에 시선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포인트 되는 요소는 조금 더 굵은 채로 해주거나 그렇게 해서 색깔을 달리 해주거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색깔 달리 해주거나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전체 문장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을 돋보이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약간 그거보다는 원래 있는 글씨체보다는 조금 더 굵은 채를 써주면은 훨씬 더 이 가독성이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는 딜리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용지 사이즈 1000으로 바꿀 거고요. 원본 크기에서 이렇게 맞추고 이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빠른 다운로드하고 고해상도 있는데요. 이게 뭐 클 경우에는 고해상도 뭐 인쇄용을 쓰거나 그럴 경우 받으시면 되는데 저희는 그냥 빠른 다운로드나 고해상도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웹용에서 하시는 거는 JPG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JPG로 다운로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게요. 여기 왔거든요.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게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따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어떤 괜찮은 샘플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한번 따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